아니 이게 한 접시가 이게 전부인가요? 이야, 이거를 16만원에서 17만원에는 먹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한동안의 질문과 문의사항을 모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문철TV 오늘로 29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산물 상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7, 8월 휴가철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문의를 주셨는데 그 중에 조금 안타까워. 제발 제가 유의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강릉으로 놀러 갔다가 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병어가 수족관에 보이길래 병어회를 웃돈 주고 16만원 사서 먹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병어회처럼 안 보여서 이렇게 사진을 보낸다. 야, 병어회 진짜 병어라 하더라도 이거 16만원 먹을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병어가 맞는지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은 혈압육이 빨갛죠. 이건 딱 봐도 병어가 아닙니다. 가끔씩 활병어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수조에서 이렇게 막 활어로 노는 것들은 대부분 병어가 아니라 무전메가리, 농어목 전갱이과입니다. 심지어 병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전메가리고 생김새가 닮았다고 해서 그냥 병어, 돔, 활병어 이렇게 파는데 일단 살아있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명칭이야. 뭐 상인들이 의뢰 그렇게 부르는 것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요. 아니 이게 한 접시가 이게 전부인가요? 일단은 영수증을 보니까 무슨 땡땡 횟집에서 17만 9천 원에 먹었다고 나오고 할인을 좀 받았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횟집이니까 반찬, 매운탕이 포함된 가격이겠지만요. 야, 이거를 16만 원에서 17만 원은 먹을 것인가? 제가 그래서 7월 말인가 썸네일 기억하시죠? 이게 알고리즘에 뜨는 분이 있고 안 뜨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를 구독과 알림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분명 그랬잖아요. 휴가철을 맞아서 평소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녀석이 7, 8월만 되면 갑자기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병어돔, 그러니까 무전메가리 같은 경우는 중국산 양식 활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동해안, 뭐 속초, 강릉 가서 모르니까 이제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보통 킬로그램당 5, 6만 원 정도 선에서 판매되는 거거든요. 굳이 성수기 때 동해안까지 놀러 가서 서해 대천항에 놀러 가서 이거를 웃돈 주고 사 드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의하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실제로 병원 서해안 일대 가면 한국에서 많이 팔아요. 그랬을 때 킬로그램당 뭐 비싸봐야 3만원, 4만원 그 정도에서 판매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무전메가리보다도 더 저렴하게 팝니다. 왜냐면 얘는 선어로 들어오거든요. 살아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선어로 숙성된 것을 썰어 먹는 게 병어회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수조에 살아있다? 일단 병어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고 킬로그램당 6만원 이상, 7만원, 8만원 이렇게 판다? 그러면 조금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낙지와 쭈꾸미 구분 가능하실지.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베트남산 냉동 낙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자, 해동을 하고 나니 포장에 낙지가 5마리 들어있어야 하는데 제 눈에는 쭈꾸미 2마리와 낙지 3마리가 들어가 있는 듯하여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교환품 왔는데도 똑같이 쭈꾸미 2마리와 낙지 3마리가 들어있는 포장이 있고 낙지 5마리가 들어있는 포장이 있어서 다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돌아온 답변은 제 눈에 보이는 이 쭈꾸미가 낙지이고 5마리가 전부 낙지니까 그냥 드시라고 했다네요. 여기 사진 보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여기 중에서 뭐가 낙지고 뭐가 쭈꾸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봐도 지금 차이가 나죠. 이 2마리는 누가 봐도 쭈꾸미 계열로 보이고 나머지 3마리 다리가 길고 이렇게 뭉쳐있는 게 낙지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낙지 3마리에 쭈꾸미가 2마리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판매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제품 판매하는 수입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고 조금 정밀하게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쭈꾸미 낙지와 관련된 건데 저는 이제 6월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땡땡이라는 식당에서 낙지 호롱 메뉴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고 다리도 짧아 쭈꾸미로 보였고 지인과 제 3자들에게 보여줘도 이건 낙지가 아니라 쭈꾸미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측은 삶으면 작아진다 라면서 조리 전 낙지를 보여주겠다며 냉동으로 밀봉된 냉동 낙지 사진을 보여줬지만 그 낙지와 제가 받은 음식은 크기나 형상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량식품신고센터에 민원을 넣었고 고양시청에서 점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쭈꾸미는 없었고 냉동 호롱 낙지만 취급 중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네요. 사진 1번이 식당 측에서 보여준 조리 전 낙지 호롱 냉동 상태라고 하네요. 이거 누가 봐도 냉동 호롱 낙지, 안에 꼬챙이에 이렇게 말아져 있는 것도 낙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제가 받은 음식 사진이 이거 낙지로 보이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쭈꾸미인데 이거? 네 번째 사진 이렇게 나왔는데 부추 위에다가 쭈꾸미인데요. 근데 보여준 거는 냉동 호롱 낙지였고, 여기가 프랜차이즈 같아요. 다섯 번째 사진이 있는데 실제 본점에서는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낙지 호롱이 아까 그 냉동 제품이 있는 거 그대로죠. 이렇게 꼬챙이 이렇게 막 돌돌 말아져 있는 냉동 낙지.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나온 거는 지금 쭈꾸미를 의심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본점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혹시 본점에서 쓰라는 건 안 쓰고 그보다 더 저렴한 베트남산 쭈꾸미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은 되는데,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사진만으로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선 사진상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언뜻 보면 쭈꾸미처럼 보이긴 하는데 조리하면 줄어들어서 절단된 조각만으로는 섣불리 쭈꾸미를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둔갑 사료도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베트남산 낚시 특성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그냥 한뭉태기로 꼬챙이 깨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동 후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해동한 다음에 풀어서 살펴봤을 때도 제보자가 받은 이 쭈꾸미처럼 보이는 요거와 똑같이 보이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 현지 제조 과정에서도 쭈꾸미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봐야 되고, 하지만 업체 측은 냉동 호롱낙지라는 상품을 믿고 사용한 것이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쭈꾸미를 낙지로 둔갑해도 같은 수입산이라서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둔갑을 시키더라도 가격이 훨씬 비싼 걸 저렴한 걸로 시켜야 뭔가 말이 되는데, 낙지나 쭈꾸미는 이게 얼마나 차이가 효과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몰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 업체가 쓰는 제품이 냉동 호롱 낙지라 해당 제품의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이상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황상 의심은 가는데 해당 제품을 수거해서 해동한 다음에 단 하나 풀어서 모양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쭈꾸미거든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도 쭈꾸미 관련된 예, 가을이라서 그런가요? 타코와사비 파란고리 문어를 확인해 줄 수 있냐는 건데요. 파란고리 문어는 성인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보고독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이. 그런데 이 맹독성 문어를 혹시 타코와사비에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황이 의심이 됐다고 하는데, 진짜로 요 다리 쪽 보니까 절단면에 파란 고리 같은 게 좀 보이네요. 그래서 파란고리 문어를 썼나? 이렇게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요거는 중국산 쭈꾸미 제품으로 좀 보이거든요. 베트남산일 수도 있지만 베트남산 쭈꾸미는 이런 파란 고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서해에서 잡힌 건데 우리나라 배가 잡은 거랑 중국에 잡은 거랑 같은 종이에요. 이 쭈꾸미 종의 특징이 신선할 때는 죽었어도 이렇게 파란 고리가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동해서 쓴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파란 고리 문어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아세요? 파란 고리 문어가 맹독성이라 하더라도 그건 내장을 먹었을 때 또는 이빨이 물렸을 때, 물리면은 그 독이 이 혈액을 타고 이제 들어가니까 위험한데, 그래서 해루질할 때 이거를 못 모르고 잡았어요. 문어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파란고리 문어였어요. 근데 물렸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빨리 가야죠. 여기서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 맹독성인 파란고리 문어라 하더라도 이 살에는 없단 말이에요, 독이. 그래서 일본의 유튜버 분들이 이 파란고리 문어 먹방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리만 썰어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걸 떠나서 일단 이거는 파란고리 문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라 문의드립니다. 사진 속 소라를 마트에서 삐뚤이 소라라고 팔길래 살만 먹으려고 사왔는데 무슨 소라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침샘, 귀청이죠, 독 있는 그거 제거하고 먹어야 하냐 아니면 그냥 통으로 먹어야 하냐 라고 물어주셨어요. 봤는데요, 요거는 삐뚤이 소라는 아닙니다. 삐뚤이 소라 같은 경우는 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먹어야 합니다만, 얘는 쇠소라 혹은 밀고둥이라고 불리는 표준명으로는 쇠고리 물레고둥입니다. 물레고둥이 들어가는 이 소라 종류, 이 골뱅이 종류는요 침샘에 독이 없습니다. 내장째, 통째로 먹어도 되고요,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다음입니다. 마트 연어 질문드립니다. 냉장 노르웨이 생연어 필레 300g을 주문해서 썰어봤더니 저렇게 색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소비기한은 넉넉했는데 냄새는 좀 비린내가 나긴 했습니다. 보니까 검은색 점 같은 게 박혀있죠. 이거는 참치회에서도 가끔 보이는 그 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피를 제때 못 뺐거나 피를 빼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되면 모세혈관에 고여있는 피가 남아서 검게 굳어진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눈다랑어 같은 경우도 가끔 혈점이 나타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좀 크게 뭉쳐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피비린내가 날 수가 있죠. 이 같은 경우는 환불 요청을 해서 새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레드에서 누군가 외포란 하는 꽃게를 선물 받았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외포란이 포획 금지된 것뿐만 아니라 금어기로 알고 있고 금어기 전에 잡은 선어가 아니라 받은 날에 살아있다고 하여 써놨는데 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문의드려봅니다. 외포란 꽃게는요 산란 꽃게입니다. 잘 보면은 이건 외포란 꽃게가 맞죠? 알을 가득 든 거고 꽃게 금어기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벤 꽃게는요 금어기를 떠나서 1년 연중 포획 금지입니다. 그래서 잡아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지 구매자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외포란 꽃게는 잡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지난 주말 무창포로 대광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생선 손질할 때 돈 주고 맡겼는데 생선이 살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상인분께서는 이게 생선살 많이 남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키로당 5,000원씩이나 받아서 14kg에 7만원이나 지불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야 속상하다 그래요. 저도 무창포에서 대광어 낚시하고 근처 횟집에다가 키로당 5,000원 주고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껍질을 기계로 벗기고 포로 뜨는데 야 이 지금 뼈에 남은 살 보세요. 매운탕이 맛있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키로당 5,000원이면 적잖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떴는데 이렇게 해서 좀 대충 떠버리면 좀 속상하죠. 돈 받고 포로 떴으면 조금 성의 있게 떴으면 좋겠는데 실장님들 아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막 떴네요 좀.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으네요. 자, 지금부터는 단순 어종문인데요. 낚시가 취미인 구독자입니다. 동해 최근 갔다가 아까모찌라는 생선을 잡았는데요. 아까모찌라는 생선을 검색해보니 금태, 눈볼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선의 정식 명칭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동해에서는 상인도 그렇고 어부들이 일부 이 어종을 가지고 아까모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까모찌는 이제 일본말이죠. 금태를 일컫는 일본말인데 얘는 금태가 아니라 표준명 황볼락이라고 해서 동해 쪽에서만 서식하는 볼락 종류입니다. 살도 괜찮고 반찬감으로 많이 쓰죠. 지금 눈알이 튀어나온 거 보니까 수압차로 인해 생긴 것 같은데 꽤 수심 깊은 곳에서 잡은 것으로 보이죠. 황볼락입니다. 다음입니다. 강화도 교동도에서 잡은 고기인데 이게 조기과 같기도 한데 검색해도 나오질 않네요. 너무 예뻐서 이름 알고 싶습니다. 얼굴이 둥그스름 넓적한 게 요거는 황석어라고 합니다. 흔히 황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강다리, 이게 왜 강다리라고 부르냐면 표준명으로 황강다리거든요. 그래서 황석어 이 정도면 큰 거고 보통 구이로 먹었을 때 되게 맛있죠. 튀김이나. 보통은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황사고 젓갈로 많이 담가 먹죠. 색깔이 노란 것을 보니 산란철이 임박한 개체로 보이네요. 봄에서 여름 사이가 제철이죠. 근데 보통은 냉동으로 많이 이제 유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문철TV 29번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